지금 이 시점 2022년 7월 이 시점에 가장 쉽고 빠르게 온라인에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. 안녕하세요, 벼락슈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, 네이버 로직, 스마트 스토어 로직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이번에 또 바뀌었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네이버 로직이 변경이 됐어요. 어떻게 변경됐냐?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? 트래픽에서 전환율.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. 트래픽 광고들, 대행 업체들에서 뭐 트래픽 쓰면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, 뭐 자기들만 믿으면은 보장해주겠다, 뭐 유효타가 어쩌니,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? 네이버에서 너희 놈들 네이버 트래픽 쓴 거 다 금지, 이제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어. 뭐 트래픽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한마디로 뭐냐면 유입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상위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. 어떤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거나 리뷰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써서 여러 가지 IP들을 써가지고 이 상품, 내 상품 페이지에다가 트래픽을 많이 몰아주는 거야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? 상위 노출이 됐어요. 물론 어뷰징으로 걸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, 가장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래픽만으로도 상위 노출이 가능을 했다는 거야.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들을 많이 받겠죠, 실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. 그래서 네이버가 안 되겠다, 칼을 빼든 거죠. 네 이놈들 안 돼. 그래서 전환율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된 거야. 전환율이 뭐냐면, 실질적으로 1000명 들어가는 스토어보다도 1000명 들어갔는데 1명밖에 안 산다, 이런 스토어보다도 10명이 들어왔는데 7명이 산다? 야, 너네 전환율이 좋네? 그리고 7명이 샀는데 리뷰를 6명이 써. 이런 게 더 상위 페이지로 노출이 잘 된다는 거야. 이게 바로 로직 변경의 핵심입니다. 그러면 이 로직이 변경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저희는 이제 브랜드 유통을 하죠. 브랜드 유통이 뭐냐? 나이키, 아디다스, 언더아머, 뉴발란스,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예요. 뭐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. 아울렛에서 상품을 구해서 팔 수도 있고, 온라인에 구해서 와서 팔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로직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? 답은 뭐다? 노 상관. 뭔 상관이에요? 네이버에서 로직이 바뀌든 뭐 다른 플랫폼에서 로직이 바뀌든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는 그런 로직 변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. 조금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? 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. 브랜드 유통에서 본질이 뭘까요? 브랜드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일 것 같아요? 수요와 공급 그래프예요.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뭐 우리가 부동산 할 때도 주식 할 때도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랍니다. 브랜드 제품은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. 에어포스 올백 제품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아마 이미 잘 팔고 있는 판매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막 몇천 쪽, 뭐 몇백 쪽, 그 리뷰도 몇백 개 있을 거예요. 당연히 그 판매자들이 잘 팔리겠죠. 이 판매자들은 뭐 로직 변경되고 뭐 전환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,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뭐 썸네일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까, 뭐 상품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, 이런 고민보다도 오히려 만약 내가 이 제품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잘 팔고 있던 판매자들도 재고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품절이 나겠죠. 1번 판매자, 2등 판매자, 3등 판매자 쭉 다 품절이 되고, 내가 뭐 한 50번 판매자라고 했을 때 어쨌든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다른 데서 재고가 없으니까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1등 판매자는 여전히 유입은 많겠지만 상품이 없으니까 품절이 되고 전환율이 거의 없겠죠. 하지만 나는 이제 재고를 한 10개를 갖고 있었어. 근데 20명이 들어와도 재고가 있으니까 전환이 잘 된다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된다? 내가 50이 있던 게 42, 32,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? 상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썸네일이나 뭐 상품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로직이 변경됐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유통의 본질, 재고,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브랜드 유통에서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, 아직 나는 수요와 공급이 뭔지도 모르겠고 초보자로서 그런 걸 잘 모르겠다,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? 당연히
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지금 이 시점 2022년 7월 이 시점에 가장 쉽고 빠르게 온라인에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, 브랜드 제품을 팔아서 어떻게 하냐? 바로 오픈마켓 판매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로직이 작년에 한번 크게 바뀌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카탈로그가 많이 늘어났어요. 카탈로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왜 늘어났냐면 어쨌든 네이버는 쿠팡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쿠팡은 아이템 이너 방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죠. 아이템 이너가 뭐냐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. 실제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을 때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쿠팡한테 밀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도 가격 비교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한 거고,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공정위로부터 얘네들이 과징금을 먹었어요. 왜 먹었냐? 너희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자꾸 밀어주니까 다른 플랫폼들이 노출이 안 된다. 네이버 쇼핑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노출되는 게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. 특히나 노브랜드 제품들이라고 하면.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는 노브랜드 제품들도 대부분 뭐 상표를 표출하고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브랜딩이 뭐가 쉽겠어요? 쉽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브랜드를 파는 거,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브랜드가 돼 있는 걸 파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거예요. 근데 당연히 이 카탈로그 때문에 스토어 자체가 노출이 안 돼서 오히려 다른 플랫폼에서 파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. 그 플랫폼이 어디냐? 바로 오픈마켓이에요. 오픈마켓은 어디냐? G마켓, 옥션, 쿠팡,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바로 오픈마켓이에요. 여기에다가 브랜드 제품을 올리기만 하면은 진짜 팔려. 진짜 뻥 안 치고 진짜로 내가 이건 장담하는데 아울렛에 있는 제품 혹은 뭐 나이키 공홈에 있는 제품,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제품조차도 오픈마켓에 내가 마진을 붙여서 올리면은 진짜로 팔립니다. 그러니까 꼭 뭐 네이버 로직이 변경돼서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고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브랜드 유통을 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을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인 거고, 아직 내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, 그 부분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제일 쉬운 방법, 오픈마켓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. 단 오픈마켓을 한 군데 두 군데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오픈마켓에 판매를 해보세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번 바뀌는 로직 대응 뭐 이거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. 아시겠죠?